안녕하세요. 금빛 물결입니다.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대문하고 남산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요 화면을 지금 보셔서 그 내사산을 한번 더 좀 우리가 확실하게 알자 하는 뜻에서 제가 요 화면을 한번 더 띄웠어요. 내사산이 요겁니다. 바로 북악산. 그냥 북악이라고도 그러죠. 그다음에 낙산. 요 낙산이 어디쯤 있는가를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낙타산이라고도 그러거든요. 그게 바로 이화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대학로 근처입니다. 거기 이화장이라는 것도 있고요. 그 산에 거기에 보면은 거기서 조금 내려가 보면 옛날에 이대병원인가요? 이대 부속병원이 거기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평지가 되는데 그쪽에 바로 동대문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동대문 바로 못 와서 있는 산입니다. 거기에 그 채석장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산이 바로 그게 낙산이에요. 그것도 내사산의 하나로 들어갑니다. 남산은 방금 말씀드렸다고.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이 인왕산은 북악산과 아주 밀접하게 손을 잡고 있다는 거. 이제 요거까지 알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인의예지 신이라고 그러는 이곳을 갖다가 오상이라고 그런다는 것까지도 좀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남산에 이제 그 관광적인 차원으로 이제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놨는데, 따뜻한 물도 좀 한번 드시고. 남산 하면 팔각정에들 많이 가시죠? 팔각정과 더불어 아마 봉수대 구경을 잠깐 할 거예요. 근데 이 팔각정하고 봉수대는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. 이거요. 그리고 성곽을 우선 볼 겁니다. 근데 이제 성곽은 남산 올라가다 보면 다 주위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남산공원의 이 표시인데 대개 남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 좀 가파릅니다. 이쪽에 장충당 공원 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. 그렇게 보면 아주 올라가기가 아주 완만해요. 그리고 요즘에는 시티 투어인가요? 그걸로 안내하는 버스까지도 다니니까 여기쯤 내려가지고 올라가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남산 위에 올라가서 이 팔각정 구경하고 거기에 다른 이러한 명소들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. 그래도 지금 요거보다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세운 거고 요것이 좀 역사적인 유래가 있어서 만약에 남산 꼭대기 가서 배우리 회장님이 안내를 하신다면 어디를 먼저 소개하시겠습니까? 한다면 저는 여기를 소개할 겁니다. 왜 그래요? 너무나 이야기거리가 많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에서 저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게 이제 봉수대 아닙니까?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. 한 번 더 그 녹지축을 한번 보도록 하는 거죠. 지금 보면은 저 북한산의 이제 모습이잖아요.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됐는데, 이제 이 산줄기가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거예요. 이 줄기가 이렇게. 그러니까 남산이라는 산은 북한산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그 맥에서 다시 뻗어 나와가지고서 가는 게 오른쪽으로 갔느냐, 왼쪽으로 갔느냐. 우에코 방면으로 가서 이어졌다. 이제 요 얘기를 확실히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어요. 이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. 그 아래 이렇게 지금 시가지가 형성이 된 겁니다. 이제 요걸 보세요. 풍수를 보면은 누의 머리를 닮았다고 그랬어요. 근데 뭐 누의 머리를 닮아가지고서 뭐 좋을 게 있어. 뭐 이제 이렇게 가는데 누에가 뽕을 먹잖아요. 뽕을 먹는데 이제 그 뽕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누의 머리라고 그러는데 표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잠두라고 표기를 했어요. 이게 잠자가 누의 잠자거든요. 머리도 자, 누의 잠, 머리도 잠두라고 이렇게 그 지도에는 주로 잠두로 많이 표시됐고 어느 곳에서는 잠두가 아니라 잠두봉까지 넣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? 이제 그 남산이 있다면은 그 옆에 누의 머리처럼 이렇게 볼쑥 나온 부분이 있어요. 그게 이제 누의 머리를 닮았다고 그래서 누의 머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용산이란 산 쪽에서 누의 머리가
아주 직행으로 잘 보여요. 그래서 용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이걸 보는데 지금 아파트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. 옛날에는 바로 그게 보였어요. 보였는데 정말 누에 머리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용산에 오래 살았잖아요. 근데 누에 머리를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. 근데 어른들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. 저는 뭐라고 이걸 듣고 자랐냐면 냇머리라고 알고 자랐어요. 냇머리. 난 그 봉우리의 왼쪽에 있는 그 봉우리가 냇머리인 줄 알았죠. 아, 이제 지금 땅 이름을 연구한 사람의 입장으로 그걸 보니까 냇머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. 그런 자료는. 보니까 누의 머리가 줄어서 그 이름까지 간 거예요. 해보세요. 누의 머리 빨리 해보세요. 누의 머리, 냇머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냇머리로만 알고 그렇게 자랐던 건데 사실은 누의 머리인데 그걸 이제 그 무학대사도 누의 머리를 보지 않고 그냥 복구형이라고 그랬어요. 복구형. 이 복구형이 뭔가요?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면 나올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오는데요. 복이 뭐냐면 엎드릴 복자, 구, 거북구자, 모양형자, 이래서 복구형 이렇게 되잖아요. 거북이가 엎드린 형국이라는 거죠. 풍수에서 이런 거 상당히 참 좋은 자리로 봅니다. 거북이, 그렇게 오랜 명을 달고 사는 그 거북이가 엎드린 형국이다. 그럼 상당히 좋게 보는 거죠. 그 남산을 그렇게 봐가지고서 그 밑에서는 그래서 많은 인물이 나왔구나. 정말 많이 나왔어요. 그 밑에 이제 건천동이라 하는 곳에 여기 보세요. 이런 분들이 다 살았어요. 단종 때의 김종서, 정인지, 세조 때의 양성지, 명종 때의 노수신, 그 다음에 선조 때에서 유성룡, 이순신, 원균.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이 남산의 복구형 명당 아래쪽에 건천동 일대에 살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남산이 발복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런 정도로 남산은 풍수적 기운이 아주 강한 그런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남산골 가면은 이게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한옥을 거기다 했었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. 요담 시간은 내가 이거 한옥마을 얘기는 제가 많이 안 할 것 같고 요 샘림에 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.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죠. 예, 고맙습니다.